발바닥의 중심축이 변하지 않게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세요. 웨이트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은 홍트러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와 더불어 3대 운동 중에 하나인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스쿼트를 빼놓곤 하체 운동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체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스쿼트를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써 다른 하체 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스쿼트의 자세에서 체중 이동과 궤적의 변화, 중심축의 이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스쿼트들과 여러 가지의 런지, 심지어 레그 프레스 머신과 V 스쿼트 머신 등 스쿼트를 기반으로 운동 수행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스쿼트의 중량이 높아지면 레그 프레스 같은 다중관절 머신의 중량은 자연스럽게 상승하지만 레그 프레스 머신 등 다중관절 운동을 통하여는 스쿼트의 중량 상승이 미미합니다. 스쿼트는 쪼그려 앉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스쿼트가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몸의 큰 근육인 하체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인 만큼 정확한 자세와 관절의 움직임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고중량을 다루게 될 운동일 만큼 부상의 후유증에 오래 시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보폭, 넓이, 중량에 따라 하체에 쓰이는 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쿼트는 다중관절 운동으로서 발목, 무릎, 힙 조인트와 상체를 이용하는 하체를 기반으로 한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둔근의 활용도 스쿼트만 정확한 자세로 수행하신다면 근전도 검사에서 스쿼트가 둔근의 활용이 제일 높게 평가되었을 정도로 어떤 운동보다도 월등한 둔근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분들은 그 어떤 둔근 운동보다도 스쿼트를 우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쿼트의 종류가 많지만 하이바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벨의 높이는 본인의 어깨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합니다. 둘째, 그립의 넓이는 본인의 어깨와 팔꿈치가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좁게 설정을 합니다. 이유는 그립이 넓으면 몸통의 축이 커져 바벨의 움직임을 제어하기가 힘들고 허리에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바벨이 승모근의 상단에 위치할 때 살이 밀리는 느낌이 나도록 꾹 눌러 승모근에 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넷째, 셋업 시 스쿼트 자세를 취하고 스쿼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언넷 합니다. 최대한 적은 발걸음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카메라 때문에 조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셋업과 언넷이 잘 돼야 운동 수행 시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어 힘의 낭비가 적고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셋업과 언넷을 정확히 하였다면 팔꿈치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등이 중량의 반항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뒤로 빼면 견갑이 들리는 현상과 더불어 근육의 작용, 반작용에 의해 등이 감긴 등을 피기 위한 불필요한 허리의 힘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팔꿈치를 바닥에 향하게 하고 가슴을 벽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서면 견갑이 하강하여 자연스러운 중립 모양이 생성되어 등에 불필요한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하체를 외전 토크를 줍니다. 다리의 외전 토크를 하는 방법은 다리를 편 상태로 발바닥으로 땅바닥을 뒤틀어 잡는다는 생각으로 외회전을 한 다음 무릎의 위치에 발끝 방향을 동일하게 합니다. 발의 폭은 어깨 넓이라 했지만 본인의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의 폭은 스쿼트를 수행 시 고관절의 주위의 부하가 외측이나 내측에 편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부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후반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무게중심이 발 뒤꿈치나 앞꿈치가 아닌 발가락을 뺀 나머지 부분에 고루 분포되게 중심축을 잡습니다. 중심축을 너무 뒤꿈치에 비중을 두면 스쿼트 수행 시 중량에 매달리게 되어 무릎이 접히는 게 아니라 당겨지는 현상이 일어나 무릎 전방인대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앞쪽에 주면 허리나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째, 고관절은 뒤로, 무릎은 앞으로 평행하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발바닥의 중심축이 변하지 않게 내려갑니다. 하강 시에도 무릎과 발끝 방향을 일치하게 한 것이 변하지 않게 내려갑니다. 위 행위를 했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릎의 방향이 발끝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며 무릎을 발끝을 나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스쿼트의 종류와 종아리, 허벅지 비율 여러가지 요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의 전진 또는 후진에 신경 쓰기보다는 무릎이 모이거나 벌어지는 것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드린 방법대로 스쿼트를 수행하였는데 자세가 무너지거나 상체 제어가 어려운 경우는 뒤에 놓은 경사발판을 이용하여 중심축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경사발판을 사용한다고 하여 사용 안 하는 사람들과 다른 자극을 받지는 않습니다. 9째, 하체 운동이지만 하체의 컨트롤을 중량이 걸려있는 상체로 운동시킨다는 느낌으로 수행합니다. 저는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지만 상체가 하체의 바른 자세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중량은 골반 밑이 아닌 머리 쪽 근처에 있으므로 중량이 걸려있는 어깨선과 골반으로 하체를 컨트롤하면서 수행하면 훨씬 바른 자세를 만들기 편합니다. 처음 고관절과 무릎을 접을 때 신중하게 라인을 설정되게 접어주고 설정이 되었다면 리드미컬하게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스탠스의 넓이의 기준점과 스쿼트의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 복압을 잡는 방법입니다. 스탠스 넓이의 측정은 플랫벤치나 무릎보다 낮은 의자에 꼬리뼈를 세우고 걸터 앉습니다. 고관절을 축으로 무릎이 발끝과 일직선상으로 넓이를 벌려봅니다. 각도에 따라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스쿼트 자세를 이미지화했을 때 관절 주위에 고르게 압력이 들어가고 관절의 편안함을 느끼셨다면 그 넓이의 스탠스를 스쿼트 기준점으로 잡고 실제 스쿼트를 할 때 미세 조정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가동 범위 측정은 발바닥을 벽에 대고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설정한 스탠스의 넓이로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그대로 벽 쪽으로 내려갈 때 버딩크가 일어나는 지점을 지금 현재의 가동 범위로 설정하면 됩니다. 관절의 안정화와 근육의 유연성 훈련을 병행하여 가동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못하므로 실제 스쿼트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압을 잡을 때는 상복부 옆 갈비뼈 끝나는 부분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입으로 들숨을 하여 엄지손가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숨을 집어넣습니다. 앞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입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가 아닌 몸통 전체를 밑으로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엄지손가락 반대편인 등 쪽에도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스쿼트 수행 시에는 바벨 밑을 물속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참고 하강한 후 상승 때 복압을 더 강하게 잡는다는 느낌으로 처음 자세로 돌아온 후 숨을 뱉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 스쿼트를 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으로는 더 자세하게 못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니 주위의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